네, 저 고객을 끌어들이는 컬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력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이제 색채를 전공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쭉 이력이 있지만 저는 사실 전에 방송인 활동을 조금 했었어요. 방송인 활동을 했어서 그때 화면에서 나오는 컬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다가 이게 컬러 하나로 어떤 사람의 이미지, 브랜드의 이미지 그걸로 다른 사람한테 어필할 수 있다는 걸 배워서 대학원에 가서 좀 알아보고 싶다 해서 홍익대학교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제가 가장 최근까지 한 일은 기업 간의 컬러 콘텐츠를 교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만한 LG 생활건강 다들 아시죠? LG 생활건강에서 있는 VDL이라는 이런 뷰티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에뛰드하우스라고 아모레퍼시픽 소속인 에뛰드하우스 이런 이제 뷰티 브랜드랑 컬러 콘텐츠를 교류해서 이제 컬러를 개발하거나 컬러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문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명품 뷰티 브랜드는 이제 자기네 이름은 말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명품 브랜드, 네, 그런 브랜드에서 또 컬러 강의를 많이 했었고요. 또 제가 또 컬러 심리를 테스트를 개발해서 고객들의 색채 심리를 파악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매출을 더 올리는 색이 있을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자, 먼저 제가 따로 조사해 온 컬러 마케팅이 굉장히 잘해오고 있는 사례의 브랜드, 특히 여러분들처럼 상공인 중심으로 제가 뽑아 와봤어요. 요즘 이 브랜드 세 가지가 가장 핫합니다. 특히 요즘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한테 가장 핫한 브랜드인데 이 노티드, 어니언, 누데이크 이 세 가지 브랜드의 공통점을 아시겠나요? 지금 보실 때? 아실 것 같다 하신 분은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고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표시 좀 해주시세요. 모르시겠죠?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 브랜드는 패션 브랜드에서 시작한 브랜드들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원래 식음료예요, 다. 다 카페예요. 카페 브랜드인데 이 카페 브랜드를 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시초가 패션이란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음식을 맛으로만 먹지 않는다. 눈으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이어야만 구매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주변 지인들이 카페 매니아들이 많은데 카페 매니아들을 가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장소가 예뻐서 사진을 찍기 너무 좋다. 또 하나는 너무 음식이 예뻐서 음식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싶다. 이 두 가지로 거의 카페를 가게 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패션은 뭐죠? 패션의 완성은 뭘까요? 감성이다. 요즘 감성이라 그러면 안 돼요. 감성이라 그래야 돼요. 왜 감성이라 그래야 되냐? 뭔가 내 마음이 필링이 끌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좀 세련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를 딱 집어줄 수 있는 감성. 감성이 뭐다? 감성을 지배하는 거 뭘까요? 우리 감성을 지배하는 거. 이미지죠. 아까 제가 힌트로 말씀드렸죠. 사진으로 찍을 수 있을 만한 것이어야만 요즘 MZ 세대는 지갑을 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컬러 마케팅의 가장 핵심은 이미지를 정복하는 겁니다. 이미지에는 이제 형태랑 색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쵸? 저도 지금 보면 이미지라는 게 있으면 제 머리와 어깨와 이런 형태가 있고 제 옷 색깔과 피부 색깔 같은 색이 존재하죠. 이미지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꼭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색이 훨씬 잡기 편해요. 왜 그러냐? 색은 정말 정말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색이 왜 효율적이냐면 색만 바뀌어도 사람들은 다른 제품이라고 인식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뭐죠? 마우스를 들고 있잖아요. 이 마우스가 블랙입니다. 근데 이게 화이트나 레드가 같은 제품이 더 있어요. 똑같은 제품으로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살 수 있는 마우스가 3개가 더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제품을 하나 만들 때 형태를 바꾸는 게 돈이 덜 들까요? 색만 바꾸는 게 돈이 덜 들까요? 색만 바꾸는 게 돈이 덜 들죠. 노즐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형태를 바꾸려면 금형을 바꿔야 되고 금형을 바꾸려면 틀을 바꿔야 되니까 돈이 훨씬 많이 들겠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색만 바꾸는 게 가장 싸고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컬러 마케팅을 항상 말씀드릴 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컬러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컬러로 나의 브랜드와 점포를 알리고 고객을 유혹하는 전략을 가진 게 바로 컬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점포의 컬러를 찾아야 되는데요. 세 가지 컬러를 찾아야 돼요. 우리 점포에 어떤 색이 있는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점포에 뭐가 있지? 세 가지가? 세 가지 이상으로 생각이 중구난방이 든다. 그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많은 정보를 주면 혼란스러워해요. 아,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친구들한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색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점포의 컬러를 진단하는데 제일 먼저 해보실 게 스텝 1. 우리 점포의 이미지를 형용사로 표현해야 돼요. 형용사란 뭐냐? 어떤 명사, 우리 점포를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우리 점포를 꾸며주는 이미지는 뭐지? 귀엽고 즐겁고 아기자기한 느낌일까? 아니면은 전원적이고 편안하고 그런 친근한 느낌일까? 아니다. 우리 점포는 굉장히 도시적이고 진보적이고 좀 그런 세련된 느낌의 갤러리 느낌이다.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만일 자료가 있으시다면 표시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만약 이게 하나로 모아진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이나믹한, 모던한, 점잖은, 구상한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놨잖아요. 이 그룹 바깥으로 너무나 중구난방하게 우리 점포가 형용사가 표현이 된다? 그거는 우리 점포가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우리 점포가 어느 정도 감성적이고 포근하고 풍성하고 자연스럽고 조금 편안한 느낌이야.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서 내추럴한 이미지라고 뭉쳐진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점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색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면 똑같지만 우리 점포의 세 가지 색깔, 핵심 세 가지 색깔이 어느 쪽에 포함이 될까? 귀여운 쪽에 있는 저렇게 귀엽고 파스텔하고 노랑이 많이 들어간 느낌일까? 아니면 은은한 쪽에 들어있는 저렇게 조금 어둡고 덜톤이고 좀 칙칙해 보이지만 편안해 보이는 저런 회색기가 많은 컬러일까? 아니면은 굉장히 어둡고 블랙 앤 화이트로 세련되고 갤러리 같은 느낌을 주는 모던한 느낌일까? 우리 점포 핵심 세 가지 컬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는 겁니다. 표시 다 해보셨나요? 표시해보셨나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요. 이 우리 점포의 로고나 간판도 포함이죠. 제품, 실내 인테리어가 서로 톤앤 매너가 맞는가. 톤앤 매너가 뭐냐면 하나의 느낌으로 서로가 이어져 있어야 돼요. 제품과 로고와 인테리어를 가끔 로고 만드시고 제품 만드시고 인테리어 만드시는 시기가 다 각각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트렌드와 느낌적인 느낌으로 만드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로고는 정말 최신 스타일로 아주 블랙 앤 화이트로 세련되게 만들어 놓고 제품은 갑자기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너무나 귀엽고 아름답고 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곰돌이가 그려진 그런 제품을 만들다가 이 실내 인테리어는 또 갑자기 프랑스의 어디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드신다던가 이렇게 세 개가 톤앤 매너가 안 맞으면 고객들이 혼란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 생각하면 느낌이 깔끔합니다. 어떻게 깔끔하냐? 로고, 제품, 인테리어가 삼박자가 너무 하나로 다 통일돼서 잘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스타벅스를 제일 가고 싶어 하진 않아요. 제 주변도 스타벅스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보다는 스타벅스가 제일 만만하고 편안하다라고 해서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뭐냐? 톤앤 매너가 맞았을 때 인간은 마음적으로 여기가 좀 더 편안한 것 같아.
여기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컬러에는 이게 있어요. 유쾌한 구간과 불쾌한 구간이라는 톤의 조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쾌한 구간의 톤은 서로 맞지 않는 톤의 매너들이 뭉치면 사람의 기분이 불쾌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거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불쾌해져요. 그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톤의 매너가 다 맞고 예쁜 걸 보면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맛집에 가서 그래 맛있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맛도 좋고 기분도 좋고 눈도 행복한 그런 서비스를 기대를 하거든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뭐다? 바로 색입니다. 색으로 통일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행하는 요즘 가장 트렌드한 세 가지 브랜드의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을 제가 퍼왔어요. 왜냐하면 요즘 브랜드들은 광고를 따로 홈페이지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이라는 비주얼 위주의 SNS에다가 자기네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빌드업합니다. 잘 보여지게 돼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 브랜드를 따라하고 싶다 혹은 특정 브랜드를 조금 벤치마킹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해당 브랜드의 인스타그램에 가서 사진 한번 쫙 보시는 거를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듣게 보시면 여기 이게 한 브랜드고요. 하나하나 브랜드 보시면 네 가지가 한 브랜드로 제가 묶어놨는데 한 브랜드마다 그 브랜드의 통일된 이미지가 좀 느껴지시나요? 컬러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컬러 진단 해보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색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색과 해당 밑에 있는 인스타그램 사진과 연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미리 보여드렸죠? 보신 분은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이 누데이크라는 브랜드는 어떤 색과 어울릴까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1번에 이 파스텔 톤의 색깔일까요? 2번에 이런 브라운이 섞인 색깔일까요? 3번의 색깔일까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1번 여기 누데이크. 여기는 어딜까요? 어디랑 연결이 될까요? 여기 그 사진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힌트 색깔 보여드릴게요. 몇 번일까요? 얘가 1, 2, 3. 몇 번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번호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저를 외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2번. 3번이요. 또 R은 뭐죠? R은 뭘까요?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가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아, 2번 하신 분은 아마 여기에 있는 이 브라운 때문에 선택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잘못 가져왔죠. 그보다는 이 노란색, 제가 힌트를 드렸던 이 노란색에 좀 더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어디랑 연결될까요? 여기는요. 그쵸. 2번이겠죠.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지금 이런 실제로 제가 다 가보고 느꼈고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브랜드만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봤는데 신기하게 세 브랜드가 모두 공통점이 패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패션으로 시작한 브랜드를 찾아야지 하고 찾은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핫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했다는 카페만 모아서 쳐봤는데 패션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겠죠. 여기가 된 이유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 도넛. 이런 것들은 도넛을 회색 분위기에 있는 간판을 보신 적 있나요? 도넛 가게가? 도넛 가게는 언제나 굉장히 팝한 색깔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귀엽고 눈에 띄고 팝한 색깔들. 그래서 이걸 먹었을 때 너무나 환상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동화 속 나라에 있는 것처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색으로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음 단계 나가기 전에 힌트 그거 뭐죠? 재밌는 거 하나 드릴까요? 요거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나중에 이메일로 컨설팅 하는 거 하나 쏘겠습니다. 이메일 컨설팅 진단 맞춰주세요. 요즘 MZ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께 제가 컬러 진단 쏘겠습니다. 맞춰주세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MZ 세대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무엇일까요? 이 화면 안에 있습니다. 가까워졌어요. 뭘까요? 뭐죠? 영어는 모르죠? 영어 제가 해석해야 되나요? 빨간 레드. 최재윤님 누구시죠? 최재윤님 정답입니다. MZ 세대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그레이입니다. 제가 컬러 심리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컬러에 대한 심리 연구 조사를 봤는데요. 연구 조사를 봤을 때 사실 그레이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좋은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유령을 생각나게 한다던가 벽을 생각나게 한다던가 조금 암울한 느낌이 든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특이할 점은 연령별로 그레이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건데요. 이게 MZ 세대들이 가지는 이런 젊은 대학생 위주로 조사를 했을 때는 그레이가 너무 세련된 컬러다 라는 응답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왜 세련된 컬러일까? 왜 세련된 컬러로 인식을 할까요? MZ 세대는 처음부터 도시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회색 벽을 보고 자랐어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회색 벽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고 이게 가장 세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일 어렸을 때 전원에서 자란 사람한테 회색 벽은 답답함의 상징이겠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서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회색 벽이 있는 걸 보고 자란 사람한테는 이것만큼 더 친숙하고 세련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에 대한 인식은 영원 불멸, 고정이 아니라 변한다.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컬러 마케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는 트렌드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책에서 보시고 레드는 사람의 정열을 뜻하고 공포를 뜻하며 피를 뜻하고 노랑은 밝음, 이거를 아무리 외우셔도 적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 트렌드는 변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성스러움이 뭔가요? 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핑크가 나와요. 그런데 외국에서 여성스러움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핑크는 걸리쉬, 유아적인 여성스러움, 귀여움에 많이 속하는 컬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핑크를 여성스럽다 밀어서 수출해봤자 이건 청소년 용으로밖에 못 느낀다. 그러면은 매출이 오를까요? 매출이 안 오르겠죠. 그러면은 나라마다도 컬러의 심리가 의미가 다르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이건 안 맞는다. 이런 컬러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제 컬러 마케팅도 하고 컬러 컨텐츠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배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고객사들이 이슈가 없게 어떤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멘트를 정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게 뭐냐? 요즘에는 여성스럽다는 말을 감히 쓰지 못합니다. 여성스럽다는 말을 쓰면 당장에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여성스럽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성스럽다는 거 함부로 쓰지 말라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그래서 섹시하다는 말도 요즘 못 씁니다. 왜 그러냐? 요즘 MZ세대는 그런 성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피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처럼 핑크, 여성스럽고 귀여운 색 이렇게 표현했다가는 고객들한테 컴플레인 먹고 오히려 잘해보려다가 괜히 인터넷에 이슈돼가지고 나쁜 일로 구설수 때문에 노력한 게 다 물거품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트렌드다. 그럼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뭐냐? 한 5년 이상 지속됐는데 지금까진 그레이입니다. 넘어가시죠. 넘어가는데 보셨죠? 각각의 색깔을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점포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여러분 요즘에 저작권이 많이 문제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제가 찍거나 그 해당 홈페이지에서만 가져온 사진들이에요. 제가 지금 보면 이 노티드라는 이 핑크색 박스가 보이시나요? 이 크림 스마일 웃고 있는 거? 이거 만드신 대표님이 저는 처음에 외국에 있는 도넛 브랜드를 들여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토종 한국인인데 유학생 출신인 사람이 캘리포니아 감성을 들여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캘리포니아 출신의 그런 도넛 브랜드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있는 분위기를 차용한 거죠. 내가 분명히 이거 캘리포니아 냄새를 맡았는데 제가 어디서 캘리포니아 냄새를 맡았을까요? 색깔이죠. 캘리포니아는 지역이 남쪽이잖아요. 남쪽이고 서부 쪽에 남쪽이다 보니까 1년 내내 따뜻한 곳이에요. 따뜻한 곳들은 대체로 색깔을 저렇게 파스텔 톤이나 밝은 색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런 밝고 팝하고 귀여운 컬러를 주로 썼을 때 사람들은 따뜻한 지역을 많이 떠올려요. 그리고 이 어니언이라는 가운데 있는 카페 보시면 우리 옛날에 공장들 무너져가는 그런 공장들 생각나시지 않나요? 그렇죠? 실제로 폐공장 지역인 성수동에서 아마 저런 폐 건물을 겉에를 그대로 살리고 안에만 회색으로 이렇게 타일 발라가지고 카페를 만든 거예요. 요즘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참고 자료가 있다는 거 아세요? 뭘 따라한 거예요. 어딜 따라했을까요? 미국의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원래 뉴욕이 이렇게 있으면 뉴욕의 맨하탄이 가운데 있고 옆 한쪽에 브루클린이라고 못 사는 동네였던 거예요. 옛날 공장지대. 근데 그 공장지대가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카페를 개발하면서 이거를 요즘 세대들이 보고 어머 너무 세련되고 힙하다. 너무 멋지다.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서 그 동네가 갑자기 일대가 부동산이 폭등하며 관광 명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 브루클린 감성을 그대로 한국에 옮겨온 게 이 어니언이죠. 근데 나도 모르게 저 브루클린 안 가봤거든요. 저도 어니언 카페를 보자마자 느껴. 이거 냄새가 나는데? 약간 미국 냄새가 나. 세련된 미국 냄새가 난다. 이게 어니언 카페라는 거죠. 이 적색 벽돌하며 저 회색, 낡고 어두운 회색. 그리고 누데이크란 여기는 항상 빵이 블랙이에요. 블랙 가운데 저런 노란 커스터드 크림 같은 거를 박아서 시그니처로 해요. 그래서 어느 사진을 찍어도 제가 어머 너 누데이크 갔다 왔구나. 인스타만 보고도 너 누데이크 다녀왔네. 이렇게 상상해서 저기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줘요. 한마디로 제품이 이미 내가 어느 제품, 어느 브랜드인지 알려준다. 표시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색 보이세요? 세 가지 색? 제가 세 가지 색 넣어놨죠. 초록색, 브라운, 블랙인데 이 세 가지 색을 보시고 연상되는 브랜드가 있나요? 연상되는 브랜드 있으신 분? 연상되는 브랜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쵸. 스타벅스죠. 스타벅스예요. 왜 스타벅스가 컬러 마케팅 책에 굉장히 많이 소개됐잖아요. 어떻게? 초록색으로 마케팅 잘한 브랜드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지금 초록색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렸을까요? 보이시나요? 로고는 초록색 그대로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블랙이 지금 창틀에 있죠. 창틀에 있고 테이블이 브라운이죠. 로고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안에 있는 가구들 이걸 모두 거의 블랙과 브라운과 초록으로 통일시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스타벅스에 들어와서 초록색은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스타벅스 가서 제일 많이 보신 건 저 브라운의 테이블 혹은 저렇게 테두리, 블랙으로 진 테두리만 보셨을 거예요. 스타벅스는 실내 인테리어뿐 아니라 자기네 제품 로고, 제품에도 브라운, 블랙, 초록을 되게 많이 활용해요. 굳이 이 컵홀더를 브라운, 베이지 톤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친환경적인 느낌을 줘야겠다라는 느낌만으로 재생용지 같은 색을 고른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어디 가도 딱 이 색 이거거든요. 컵홀더가. 그럼 이유가 뭘까?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가 초록색이 전부이던 시절은 지금 보이시죠? 스타벅스 커피라고 뒤에 붙어 있었어요.
스타벅스 커피라고. 근데 요즘에 보면 밑에 그림 보이시죠? 스타벅스라고만 써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스타벅스는 커피 전문점으로만 불리는 거를 이제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스타벅스 안에서 볼펜도 팔고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그러면서 스타벅스라는 브랜딩을 커피숍 안에 갇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게 됐죠. 왜? 스타벅스가 가진 가치는 그 이상이다. 옛날에는 스타벅스에 대적할 만한 프랜차이즈 커피점, 뭐 이디야, 커피빈 등등 여러 개 있었지만 지금 그 다른 커피 전문점이랑 스타벅스가 비할 바가 되나요? 안 되죠. 왜요? 스타벅스는 또 독자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여름에나 겨울에 이제 뭐 다이어리 모으기라든지 이런 걸로 사람들을 줄을 서게 하는 브랜드예요. 그게 뭐다? 브랜딩을 한다. 브랜딩을 빌드업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간판이나 로고를 바꾸는데 예전에 초록색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항상 스타벅스는 자기네 정체성을 바꾸면서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하지 않는 브랜드는 도태됩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 마케팅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컬러 마케팅의 성공 사례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옛날에 제일 많이 제가 인터넷에 보면 성공 사례 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뭘까요?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빨간색으로 성공했다. 뭐 컬러 마케팅의 시초는 빨간색 뭐 만년필에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생각하는 컬러 마케팅은 색깔 하나 바꿨을 뿐인데 바뀌는 컬러 마케팅의 성공 사례잖아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더 복잡해졌고 더욱더 세상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서 절대 컬러 하나만 바꿨다고 이제 성공하는 시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컬러 마케팅의 중요성, 그중에서 컬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저는 세 가지가 3원칙을 지켜야만 성공하는 데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컬러, 이름, 스토리. 전 이 세 가지가 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컬러, 이름, 스토리 뭐가 맞을까요? 컬러에 대한 이름이랑 이 스토리가 서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조금 특이한 색깔을 강렬하게 써서 누군가에게 어필해야지. 이거는 이미 2009년 이전에 많이 썼었고 많이 회자됐던 마케팅이에요. 그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법한 마케팅이 2002년 월드컵 마케팅입니다. 레드 마케팅이라 했잖아요. 아마 시중에도 레드 마케팅 치시면 책이 엄청 많이 나와요.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드에 가진 인식을 아주 바꿔버리게 되는 큰 사건, 2002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레드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게 됐는데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센세이션이라 레드를 갖다 붙이면 거의 잘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BC 카드에 빨강 사과가 나면서 부자 되세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응원하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레드 마케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큰 뷰티 브랜드인 샤넬 있잖아요. 샤넬은 샤넬 코리아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샤넬 본사에서만 무조건 정해진 마케팅과 제품을 사용하는데 샤넬 본사에 있는 그 수석 디자이너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아니 저렇게 레드의 물결이 이렇게 막 할 수 있나? 서울이란 레드, 루즈 더 서울이라는 립스틱을 만들자 해서 샤넬에서 한정판으로 서울의 이름을 붙이는 빨간 립스틱을 만들기까지 했었어요. 그만큼 레드에 대해 레드라는 색깔 하나만으로 잘 해봤던 마케팅이죠. 근데 그게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굉장히 유효한 마케팅이었다가 이제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활성화되면서부터 조금 시들어진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점포나 우리 브랜드에 재밌고 독특한 색깔을 칠하면은 성공하겠지? 이거는 조금 아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주셔야 더 롱런하는 그런 컬러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컬러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평범한 컬러는 선택하지 말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범한 컬러는 선택하지 말자. 컬러라는 걸 선택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화면에 그린, 블루, 퍼플, 레드 이렇게
네 가지 제가 색의 이름을 써놨죠.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린은 어떤 색을 그린이라고 생각하지? 블루는 뭘 블루라고 생각하지?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셔도 좋고요. 이렇게 지금 색 좌표가 있잖아요. 색 휠이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찍어 보시는 거예요. 난 어느 쪽이지? 난 어느 쪽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블루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집에 있는 물건을 찾아보셔도 되고 저한테 보여주실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이거는 화면마다 조금 색깔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린 하면은 딱 정석된 그린, 블루 하면 딱 바다가 떠오르는 블루, 퍼플 하면 딱 이 정도, 레드는 새빨간 레드, 딱 이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거 생각하셨다고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원래 전 세계 누구나 딱 학교에서 배운 기본 색깔의 색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네, 이런 걸 제가 통칭 정직한 컬러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컬러. 너무나 누구나 생각할 법한 컬러. 근데 이 컬러가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머나 저 컬러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 저 컬러를 보러 저 가게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 번도 보지 않은 색깔은 아니죠. 주변에서 많이 봤잖아요. 신호등에서라도 보고 바다 색깔이라서도 보고 많이 보는 컬러예요. 근데 이런 컬러를 보러 어느 점포에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건 언제다? 2009년도 이전이다. 새롭지도 않죠. 눈길도 안 가요. 이거 우리나라 간판 중에 색이 가장 많은 게 여러분들은 빨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블루예요. 블루가 제일 많고 거의 근사치로 레드가 많거든요. 눈에 제일 잘 가는 색깔이라서 빨강색이 많이 채택이 되긴 하는데 옆에 다른 가게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눈길이 더 안 가는 컬러기도 해요. 보세요. 이 컬러도 보세요. 얘도 똑같이 그린, 블루, 퍼플, 레드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강의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이 컬러 보면서 무슨 생각 떠오르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핑크가 레드니에요.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 희끄무레한 게 어떻게 그린이냐고. 근데 맞습니다. 이거 지금 어제 아이폰 이제 13이 이제 발표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 12가 가장 최신형 핸드폰이었거든요. 이 최신형 핸드폰의 컬러예요. 너무 새롭죠. 아니 어떻게 그린이라고 했을 때 이런 색깔을 뽑아? 이런 메론 껍질 색깔 같은 거 뽑아? 어떻게 블루도 이렇게 어정쩡한 블루를 뽑았을까? 퍼플은 왜 이렇게 흰색을 많이 넣어서 희끄무리해? 에이 이게 빨강이라고? 다홍색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요즘 사람들 이거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애플 천재야. 난 이걸 사야 해.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핸드폰의 스펙도 보지 않아요. 스펙은 이미 차고 넘쳐요. 어제 새로 나온 아이폰 13도 스펙이 그렇게 새롭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디자인 보고 산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도 디자인 보고 삽니다. 제가 컬러 마케터로서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항상 듣는 질문이 컬러 마케팅이 제일 잘 된 브랜드가 어딘가요? 물어보는데 몇 년째 대답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애플입니다. 아이폰을 만든 애플이 컬러 마케팅을 제일 잘해요. 왜냐? 이 사람들이 뻔하지 않은 컬러를 고르고 이름조차도 굉장히 튀는 이름 골라요. 이 이름 하나 그냥 이름 짓지 않습니다. 이 블루 이름이 뭐냐면요. 미드나잇 블루예요. 미드나잇 블루. 한밤중에 파랑색 이런 뜻인 거예요. 한밤중에 파랑색. 이런 식으로 이름 지면 요즘 사람들은 갑자기 너무 새로워. 너무 새로운 블루야. 이걸 내 손 안에 넣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뻔하지 않은 컬러를 고른다. 이것만으로도 와, 조금 감각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가 쭉 5가지 컬러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5가지 컬러들 중 레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레드. 메로나 색깔. 누가 메로나 색깔 잘 말씀하셨네. 맞아, 메로나 색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요즘 영리한 브랜드들은 저런 색깔을 내면서 메로나라는 브랜드랑 콜라보해요. 그리고 메로나 제품을 이렇게 내놔요. 그럼 사람들은 또 어떻게?
재밌어. 너무 신선해. 메로나가 핸드폰으로 나오다니. 저건 사야 해. 절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이거는 뇌과학 마케팅에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예전에 독일의 한 뇌과학자가 사람의 뇌를 MRI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콜라를 마셨을 때 진짜 기분이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를 코카콜라랑 다른 콜라를 비교하려고 뇌과학을 찍어서 뇌가 활성화되나 본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사람들은 코카콜라예요? 라고 하고 마신 콜라를 먹었을 때 뇌가 활성화됐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코카콜라라는 브랜드의 콜라를 먹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감정적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 이 다섯 가지가 모두 다른 컬러 같지만 이 다섯 가지는 모두 같은 레드예요. 여기에 처음 거는 블랙을 더 탄 거고, 두 번째는 원래 정성 레드고, 세 번째 여기 흰색을 조금씩 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체성은 모두 레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간판을 레드로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두 번째를 선택하는 거는 우리 피하자. 우리 그런 평범한 컬러를 고르는 거 우리 피하자.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 점포는 어떤 거를 담아야 될까? 그리고 이름이죠. 아까 제가 애플이 이름을 잘 짓는다고 했잖아요. 이름을 그냥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누가 맨오로제 초코색 같죠? 아이고, 초코색이 아닙니다. 이 덜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레드 안에서도 중간 톤이에요. 중간 톤이 뭐냐? 본래 레드 속성은 적고 옆에 잡색들이 섞여서 이 색깔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톤이 되려면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색깔인데 자기 주장이 없어요. 파란색 덜톤도 저렇게 휘끄무리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레드의 속성보다는 휘끄무리하고 칙칙하다는 속성이 더 가까워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레드는 맞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아까 애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아까처럼 지금 이상우님이 너무 이름을 잘 지으세요. 메로나 색깔, 초코색. 너무 이름을 잘 지으시는데? 이렇게 장면 센스가 좀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지어야 되냐?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방금 메로나색. 벌써 내 머릿속에 메로나가 떠올라 버렸죠. 나 메로나. 메로나 모르는 한국 사람 없어요. 한국 사람 메로나 다 알죠. 초코색? 초코 다 알지. 초코 먹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저처럼 다섯 번째 색깔, 자기 주장이 없어요, 휘끄무려 이런 거는 와닿지도 않아요. 근데 초코 같은 초코색, 메로나색 얼마나 잘 와닿아요. 그래서 팬톤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팬톤이라는 브랜드가 뭐냐? 여러분 모르셔도 지금부터 아시면 여러분은 천재십니다. 팬톤이라는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유행색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냐? 유행색을 관장하는 건데 여러분이 모르셨죠? 유행하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다 보니까 색이 유행하는 게 아니라 색은 유행색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유행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어요, 애초에. 그래서 매년 선정을 해요. 올해의 컬러는 뭐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팬톤이 항상 그거를 선정했었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바람을 불기 시작한 게 2015년도부터인데 어쨌든 간 2021년에 선정한 게 이 일루미네이팅이라는 노란색과 얼티밋 그레이라는 이 회색을 선정한 거죠. 이게 뭘 뜻하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들 빛과 어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티밋 그레이. 그레이는 조금 칙칙하고 수수하지만 편안함을 상징해요. 약간 집에서 입는 옷들이 이런 회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캄하고 마음을 진정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소재의 그레이와 일루미네이팅 뭐예요? 사람한테 빛을 쫙 펼친다는 뜻이잖아요. 너희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 한 줄기 빛처럼 이런 빛으로 마음을 밝혀라 이런 의미로 뽑은 거예요. 저 개인의 감상이 아닙니다. 얘네가 영어로 써놨어요.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그냥 샛노란색, 옐로우 이렇게 쓰면은 아무도 팬톤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 거 나도 하겠다. 근데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일루미네이팅, 한 줄기 빛, 당신의 마음의 빛을 얼티밋 그레이, 영속적인 그레이,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항상 진정하고 캄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뜻을 적힌 이름을 적어줘야 사람들이 그리고 브랜드 관계자들도 마케팅할 때 너무 힘들어. 사실 이름 낼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팬톤 같은 데가 이렇게 일루미네이팅 내주면
이번에 우리 노란색 하자. 일루미네이팅이라고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마케팅 관계자들 더 좋아하는 위원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부터 팬톤이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마르살라라는 컬러를 유행시켰어요. 이 마르살라가 별게 아닙니다. 딱 보니까 그냥 버건디색, 벽돌색이죠. 이게 마르살라라는 이탈리아 한 지방에 있는 와인이래요. 특정 그 와인의 색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버건디라고 프랑스에 있는 이름 갖다 쓰면은 안 돼. 없어 보이잖아. 그러면 안 돼. 마르살라라고 어디 이탈리아에 있는 지방에 있는 것까지 끌어와서 그쪽 지방에 있는 이 맑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느낌을 전하고 싶다. 2015년의 핵심 컬러라고 하고 싶다라고 해야만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름을 정하고 싶을 때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생물이나 지역을 사용해라. 아까 이상우님 너무 잘하셨어요. 메로나 색깔. 너무 잘 기억나. 그리고 초코색. 그쵸, 바나나 우유. 뚱바, 옐로우. 그쵸, 바나나 우유 옐로우. 너무, 이분 누구시지? 센스가 장난 아니에요. 바나나 우유 옐로우.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마르살라 컬러에 대해서 저는 벽돌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항상. 벽돌색. 그냥 벽돌색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추억이랑 같이 공유되고 서로가 아는 물건이나 생물이나 사물이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19년에 사례로 소개된 은혜 드레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 진짜 제가 실제로 아는 지인이에요. 페이스북에서부터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나이도 젊어요. 아직 40도 안 됐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자기가 드레스를 입어보니까 원피스를 입어보니까 핏이 내 몸매를 드러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으려고 드레스를 만들고 시작해서 한 번씩 팔기 시작했는데 대박 나신 분이 있거든요. 지금 백화점에도 입점을 해 있고, 아니 트렌드 코리아 같이 이런 저명한 책에 컬러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 잘한 마케팅을 잘한 사례로 올라와 있어요. 이 은혜 드레스님이 성공을 하긴 처음부터 제가 봤는데 뭘 잘했냐면 사람들한테 이 드레스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지금 옆에 보시면 심쿵 핑크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이 핑크색 원피스 하나부터 판 거예요. 색깔도 여러 개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핑크를 그냥 핑크라고 하지 않고 심쿵 핑크. 보면 마음이 심쿵해.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뜻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드레스를 파는 사람들이 누구다? MZ세대다.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로 하나 심쿵 핑크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면 좋아하거든요. 보자마자 뭔 말인지 딱 와닿는 거예요. 내 심장이 쿵 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핑크다. 와닿는데? 그리고 기억이 쉬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소개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팔리니까 그 다음에는 굉장히 다크한 그린색을 뽑아내요. 근데 그 그린색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 붙여요? 영의 그린이래요. 이름 센스 장난 아니죠. 영의 그린. 근데 이러니까 또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고 우아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보이고 싶은 분들이 또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드레스는 한 번만 산 사람은 없어요. 한 번 산 사람이 계속 사는 단골이 돼요. 근데 점포나 브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입구는 이때 출구가 없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브랜드에서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지 출구가 있으면 안 되죠. 항상 우리 브랜드를 계속 이용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 해당 고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친숙한 단어. 근데 제가 이 심쿵 핑크를 MZ세대가 아니라 586세대한테 팔려고 한다. 근데 심쿵 핑크라 쓰면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그러면은 586세대가 가장 와닿는 색들은 뭘까? 저희 어머니는 똑같은 회색을 보고서 쥐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MZ세대 특히 10대 애들한테 보여줬더니 애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거 뭐죠? 조스바. 아이스크림 조스바 색이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조스바랑 쥐 사이가 너무 멀지 않아요? 여러분? 조스바랑 쥐가 너무 멀어요. 그만큼 그 해당 세대한테 가장 친숙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 색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더욱더 매출이 오른다. 마지막으로 컬러에 나만의 스토리를 입혀라. 스토리를 입혀야죠.
이분은 SNS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 미용실 원장님이에요. 원장님 치고 너무 젊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30대 초반 겨우 될까 말까 하시는 분인데요. 일찍이 원장이 됐어요. 근데 원장이 되면서 이분이 제일 잘하는 게 어떤 컬러를 딱 자기 시그니처 컬러로 삼고 그걸로 다른 상품에 퍼져나가는 걸 너무 잘하세요. 사실 컬러 마케팅에 가장 적합한 점포 사례입니다. 제가 예전에 뷰티 마케팅 컬러 칼럼을 썼었는데 그때도 제가 소개해 드렸던 사례로 나올 정도로 이분은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마이오 헤어라는 묘정 원장인데 지금 보시면 가운데에 프로필 사진 보이시죠? 자기가 울적했고 좀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이 미용실을 창업하기 전까지.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게 자기가 이 노란색을 보면서 너무나 힘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기운을 얻고.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모든 상품을 이 기분이 좋고 이 고객들한테 행복감을 주고 싶은 기분을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싶다 해서 노란 옷을 입고 프로필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 거울 보이시죠? 왼쪽 위에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이 거울도 다 이 브랜드 상품이에요. 자기네 헤어샵에 오시면 이 거울을 드리는 거죠. 노란색. 근데 노란색. 그래서 이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헤어샵을 생각나게 해. 그리고 밑에 보면 계집 이거 칠하고 있잖아요. 계집 지붕. 이분이 또 제주도에 프랜차이즈를 냈는데 거기에 있을 계집까지 노란색으로 직접 칠했고 그걸 자기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거예요. 왜? 보여주려고. 나 마이오고 마이오는 노란색이 상징이고 노란색은 모스타고 여기는 마이오야. 제주도 여행하다가 길 가다가도 여기 마이오라고 알 수 있게 계집까지 노란색으로 칠해버려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여기도 문 대문이 노란색이잖아요. 여기도 제주도 애월점의 대문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글씨를 못 읽든 말든 보이든 말든 딱 저 노란 대문만 보면 아 여기가 마이오 헤어구나. 나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걸 지금 요즘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컬러 마케팅에 아주 적합한 사례입니다. 멀리서도 글자가 보이지 않아도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밑에도 보시면 상품이 있죠. 이분이 또 샴푸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모두 노란색을 차용해요. 보시면 노란색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톤이. 조금 더 진한 노란색도 있고 겨자색 노란색도 있고 크림색 노란색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노란색으로만 자기네 제품을 만들어요. 왜? 마이오는 노랑이니까. 노랑은 마이오 거야. 노랑 보자마자 마이오가 생각나고 생각나는 점포 한 번 더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친숙한 거에 자꾸 가게 돼요. 제가 지금 집으로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미용실을 아직 못 정한 거예요. 예전에 다니던 미용실 가려면 2시간을 가야 되니까 이제 미용실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젠가 염색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이제 한번 말을 트기 시작하잖아요. 그 헤어 디자이너랑. 저는 이 헤어 미용실에 다시 올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라 한번 가던 데 다시 가야 돼. 오늘 잠깐 새치를 염색하러 온 거야. 난 다음엔 오지 않겠어. 라는 굳은 마음으로 와도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조금 서로 동물 얘기하면서 친해지잖아요. 다음에 또 올까? 크게 문제 없는데 또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접점을 많이 만들고 친숙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가까워져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도 생각나게 해야 돼. 우리 점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은품은 무조건 우리 로고와 우리 점포의 시그니처 색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게 평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나 우유 옐로우, 메로나 그린, 뭐 초코 레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시더라고요. 컬러 마케팅 성공 실패 사례가 제가 네이버나 구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검색어예요. 그 성공 실패 사례를 다 궁금해하시고 근데 성공 실패 사례를 서로서로 다 베껴서 쓰더라고요. 한 어디 책에 나온 걸 서로서로 베껴서 포스팅을 하는. 근데 제가 컬러 마케팅 성공 실패 사례를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거 실패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사실 컬러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마케팅이나 브랜드의 실패는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있는데 컬러라는 거는 기호예요. 아, 우리 점포가 정말 망하고 있구나를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변인인 거지 그것 때문에만 망했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이 브랜드를
더 살려볼 수 없을까? 아쉬우니까 내가 더 살려보는 어떤 비책이 없을까를 생각해본 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뭐가 틀렸는지 아는 것보단 오답 노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쉬운 사례라고 뽑아봤어요. 아쉬운 사례 중에 컬러가 잘못됐지만 잘 된 사례 중에 하나가 여러분 파마 첵스 아세요? 파마? 첵스 아세요? 첵스? 첵스 아시는 분? 이렇게 우유에 말아먹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시리얼. 그 첵스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여러분이 먹고 싶은 맛을 투표해 주세요 했는데 누가 장난으로 양파 같은 파맛 있잖아요. 파맛을 올린 거예요. 전 파맛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파마첵스라고 했는데 이게 장난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당첨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다들 달콤한 초코랑 딸기 맛이랑 달달한 설탕 맛 하는 무슨 시리얼에 무슨 파맛이에요. 그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만들었어. 사실 첵스가 안 만들고 있다가 거의 5년에서 10년 뒤에 만들었어요. 이제 미룰 수가 없겠다 하고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나오면은 실패해야 되거든요. 음식의 초록색이라는 달콤한 음식의 초록색이라는 거는 공식에 맞지가 않아요. 거기다 파맛 맞지가 않아. 근데 오히려 이게 너무 웃기게 돼서 사람들이 바이럴 입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파맛이 나온다고? 어이없어. 나 먹어볼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 먹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딱 단정 짓기보다는 어떻게 띄울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띄우는 사람이 더 노력하면은 안 될 것도 된다. 그래서 아쉬운 사례를 보고 우리가 왜 이게 아쉬운지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해 봐요. 변화에 둔감한 사람. 변화에 둔감한 브랜드들이 꼭 컬러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 커피빈 다들 아시죠? 혹시 아시는 분 커피빈은 스타벅스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스타벅스 양대 산맥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스타벅스가 밀렸어요. 왜? 커피빈은 알바가 커피를 내리지 않아요. 무조건 정직원만 커피를 내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커피 맛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실제로 커피빈이 훨씬 더 가격도 비쌌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제 지인들도 커피빈을 훨씬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 보고 기절할 뻔한 게 최근에 가장 많이 점포가 없어지는 매장 중에 하나로 손꼽혔더라고요. 커피빈이. 근데 제 주변 아직 좋아해. 근데 커피빈이 왜 사라져갈까요? 왜 사라져가죠? 커피빈 지금 보시면 왼쪽은 브라운이고 오른쪽은 퍼플이잖아요. 이 퍼플로 바꾼 지 그렇게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쵸? 보라색이 커피빈의 시그니처인 거 아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커피빈이 스타벅스는 진작에 스타벅스랑 다른 데는 진작에 뭐 콘센트라든지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걸 제공했지만 커피빈은 우리는 커피 맛에 집중해야지 어디 인터넷을 감히 이러면서 인터넷도 설치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커피만 먹으려고 사실 커피숍을 가진 않잖아요. 공유하러 가는 거잖아요. 공간을.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커피빈을 안 가게 되고 커피빈이 색깔도 바꾸고 이제 인터넷도 되지만 이미 한번 외면받은 거는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많이 점포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변화를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변한 지 한 3년, 4년 됐나요? 그러니까 할 거면 빨리 했어야지 이미 점포가 사라진 다음에 하니까 네,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는 그에 비해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간판만 벌써 몇 번 바꾸나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간판을 바꾸고 내부 인테리어 바꾸는 걸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 컬러 마케팅에서 아쉬운 사례 뭐냐? 아까는 변화에 둔감하면 안 된다. 근데 변화에 둔감한 거는 항상 컬러로 보여진다.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린 스타벅스처럼 초록색과 커피를 고수하지 않고 회색, 블랙, 브라운 전부 흡수한 결과 지금 어떻게 됐다? 공간을 대여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뭐 카페 가서 공부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쉬기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했지 커피빈처럼 우린 커피만 마시세요 이런 공간은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 외면받는다. 시대에 따라 적절하게 계속 새롭게 변화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가 창의성이 필요한 사례인데요. 제가 아까 일루미네이팅 팬톤 소개해드렸잖아요. 유행색
선도하는 기업, 이 팬톤이라는 연구기관과 여러 브랜드들이 콜라보를 많이 해요. 조인을 해요. 그래서 VDL이라는 이런 LG 생활건강의 뷰티 브랜드랑도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조인한 제품을 내고 있어요. 저도 같이 일해봐서 이 브랜드에 대해 잘 알고 애정이 많아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이 색깔을 못 살리는 거예요. 이 컬러 마케팅이라니까 무조건 제품 패키지에만 네, 이 옐로우랑 그레이를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패키지만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15년, 16년, 16년까지 먹혔어요. 근데 또 안 된다. 왜? 고객은 반복하면 이미 지루해져요. 아니 이런 컬러 때문에 이거 화장품을 몇천 개를 사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 컬러가 가진 속성을 가지고 뷰티 브랜드답게 재밌게 구성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상상만 해도 노란색에다 실버 펄을 뿌려도 너무 재밌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놓는 제품을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단순하게 색깔 하나로만 그냥 패키지에 넣으면 되겠지 이런 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더 갖고 놀 수 있는데 브랜드가 더 갖고 놀 수 있는데 이거 팬톤이랑 콜라보하고 돈도 많이 들이는데 이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 중소기업인 힌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힌스라는 브랜드는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근데 뷰티 좀 안다 하는 여자들은 다 알아. 너무 깜짝 놀래. 왜? 컬러를 선도하고 있어요. 제품이 많지 않은데 지금 눈 보시면 하얀색 아이라이너가 있어요. 컬러 아이라이너를 최근에 런칭을 했는데 솔직히 절대 일반적으로 하고 다닐 수 없는 색만 나왔어요. 노란색, 하얀색, 초록색.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저 브랜드가 하니까 훨씬 힙해 보여. 세련돼 보여. 저걸 사야만 될 것 같은데? 컬러도 갖고 논다는 거죠. 뷰티 브랜드의 속성은 결국에 제품에 나오는 색인데 이걸로 내 고객들이 이제 조금 이런 평범한 화장에서 지루해라는 한 시점에 새로운 뭐지? 선결점? 가야 할 방향을 먼저 제시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새로워. 저거 사봐야지. 집에서 그냥 썩히고 나 혼자 그냥 사진 찍을지언정 나 저거 사야 돼. 그렇지만 패키지로만 어필하려는 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이전에 먹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컬러에 함몰된 사례가 있어요. 함몰된 사례. 함몰이 뭐냐? 산토리니 하면서 블루가 생각나서 이것 때문에 여행 가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막상 가면 아무것도 없대요. 저게 전부래요. 저 사진 찍는 게 전부래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에 성수기 아니면 가게 문 아무것도 안 여는 거 아세요? 가게 문 아예 안 연대요. 그래서 다들 추워,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떨다가 왔던 인터넷 사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산토리니가 자꾸 이 파란색 지붕 하나로 뜨다 보니까 이거를 따라하겠다고 나서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토리니를 만들자 이러고 옐로우시티 장성 이러면서 노랑을 히스토리를 삼아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튤립 축제도 하고 모드 축제도 하는데 근데 이럴 때 그 컬러 하나로 하다가 보니까 빈센트 반고 축제를 여기서 하더라고요. 빈센트 반고랑 장성이 무슨 상관이죠? 이게 노랑하면은 반고, 노랑은 옐로우시티. 그러니까 빈센트 반고. 이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장성하고 빈센트 반고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방고 가려면 저기 네덜란드 가야지. 네덜란드 가서 사람들이 방고 하면서 튤립을 감상하고 싶은데 장성에 가서 튤립을 보면서 방고를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잘 만들었고 진짜 컬러 히스토리로 잘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오래 가지 못한다. 제 생각에는. 더 하려면은 이 옐로우시티 장성에 알고 보니까 뭐 황룡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이래서 그게 지금 당장의 빈센트 반 고보다는 어필이 되지 않더라도 더 그걸로 귀여운 캐릭터라든지 더 많은 히스토리를 담아서 연결해야 이게 1000년이 가고 100년이 가는 오래되는 기업 이미지로 지자체 이미지로 가는데 이러다가는 빈센트 반 고 이거 또 다른 마케팅 담당자가 오면 싹 갈아서 엎어질 그런 이미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빈센트 반 고와 장성 차라리 전 그랬으면 장성에 있는 이런 지자체가 빈센트 반 고를 위해서 네덜란드랑 자매 결혼이라도 맺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히스토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약간 장성 빈센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외면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잘 만들어 놓고서 사람들이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 오히려 더 좋은 지역색이 있는 거를 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퍼플섬 신안을 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신안에 이제 거의 모든 이제 지붕들을 퍼플로 칠하자. 그래서 가서 사진 포토샵 포토스팟을 만들자. 이게 지금 키워드인가 봐요. 근데 이 퍼플섬 신안 하다가 언제든지 또 마케팅 담당자가 바뀌면은 이거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기획입니다. 왜? 퍼플섬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신안이. 신안섬이랑 퍼플섬이랑 유서가 깊어서 신안에는 퍼플 뭐 안료가 나온다든지 퍼플에 관련되는 뭐 질경이가 잘한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담당자가 바뀌어서 나 여기 노란색 칠하고 싶은데 하면 또 노란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해도 바뀔 수 있는 거를 하면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근데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포토스팟을 하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요즘 사람들이 보라색을 좋아하지만 오히려 저 같은 게 너무 아쉬운 게 신안하면 소금 유명하지 않나요? 소금도 유명하고 바다 있으니까 바다가 유명할 거고 햇살 있으면 햇살 유명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안 블루 뭐 신안 화이트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소금, 바다 이런 것을 연상해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색을 냈으면 얼마나 더 예뻤을까. 가진 것을 더 활용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 새롭고 포토에만 이제 열중한 나머지 컬러에 함몰된 거예요. 그래, 우리 섬은 무조건 튀는 섬 만들자. 이런 결심 하나로. 너무나 좋은 사례지만 이 사례도 몇 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또 갈까요? 한 번은 가겠는데 자꾸 갈까요? 그러기엔 아쉽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퍼플 하면은 저기 강원도 고성에 라벤더 밭이 있어요. 일본에 있는 라벤더 밭을 벤치마킹 했는지 가면은 정말 쫙 라벤더 밭이 펼쳐져 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퍼플 스팟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 가면 라벤더 관련된 상품으로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는데 그쪽은 라벤더가 죽지 않는 한 계속 라벤더 퍼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고성 퍼플이 될 것 같은데 신안의 퍼플? 이거 지붕만 칠한다고 이게 천년이 가는 색이 될까요? 우리 신안의 고유의 색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Q&A를 받고 싶은데 여러분들 중에 아까 궁금하신 거 지금 보신 것 중에 네, 그쵸. 보라, 갑자기 신안이 보라? 사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즘 젊은 층들이 보라색을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젊은 층을 관광객으로 끌어들이려고 보라색을 칠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라색이 유행이 지나면 또 다른 색 칠할 건가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 오래 산토리니가 애초부터 블루가 좋아서 칠했다기보다 산토리니 지방에 그 블루색 안료가 또 많고 그게 이제 뭐 그 화이트가 햇빛을 반사시켜줘서 집을 시원하게 하고 여러 가지 약간 지역의 문화적 이유로 만든 건데 그거를 보서 파란색으로 떴으니까 우리는 그럼 보라색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2009년 이전에 유행했던 마케팅 기법이다.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서 마케팅 기법도 계속 바뀐다. 컬러 마케팅도 우리 진화해서 더 많은 것을 연결해서 사용하자. 보다 컬러 그리고 이름 히스토리를 엮자. 근데 이거 브랜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블루색 옷을 입고 왔잖아요. 저도 그래도 어디 가서 컬러 마케팅 강사라고 하는데 블랙이나 이렇게 단조로운 색을 입으면 안 된다는 약간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색을 입고 갈지 저도 고민을 해서 많이 고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올 지금 블루 뭐지 원피스인데 이거를 보자마자 저한테서 어떤 느낌을 얻게 될까? 연한 제가 블루색 옷을 입고 오지 않았잖아요. 하늘색 같이. 저는 강사다 보니까 힘이 있고 시원시원하고 강하고 좀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진한 파란색 옷을 입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컬러를 보면 바로바로 이 컬러에 가진 직감으로 상대방의 편견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미팅할 때 어떤 색 옷을 입어야 될까? 이것 또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혹시 아까 했던 앞에 강의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제부터 진심. 네.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주황색이 그런 색을 준다고 하네요. 네.
이게 아까 제가 주황색을 말씀드렸지만 주황색이 색이 쨍한 주황색이냐 조금 톤이 다운된 주황색이냐에 대해서 또 다르겠죠. 근데 사실은 이 빨강과 빨강색 가까워지는 색이잖아요. 주황색이 이런 레드 가까운 색에 있는 공간에 가잖아요. 사람 마음이 급해진대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보면은 빨강이나 주황이나 자극적인 색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빨리 먹고 나가라고. 오래 앉아있지 말라고. 그래서 주황색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라서 편안한 마음이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주황색이 조금 더 흰색이 많이 섞여서 뭐 코랄이나 뭐 산호색 이런 거에 가까워진다면 모르겠지만 쨍한 주황색이라면 오히려 마음을 급하게 해서 쫓아내는 컬러다. 네, 톤의 중요성이 정말 크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물감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시면 거기다가 블랙이나 흰색을 한 번씩 섞어보세요. 블랙을 섞어보면 빨강에 블랙에 가까워지면서 어두워지고 흰색을 섞으면 파스텔에 가까워져요. 밝아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빨강, 노랑, 주황, 파랑 이런 것 중에서 좋아하는 색깔에다가 검은색이나 흰색을 타서 우리의 시그니처로 만들면은 평범한 컬러가 아니라는 거죠. 되게 새로운 컬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질문 또 없으실까요? 질문 안 해주실까요? 질문, 네. 그러시면 지금 뭐지,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돼요.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은 음소거 해제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소모가트라는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로 하는 건 이제 캔들 만들기와 흰 천에 그림 그리는, 이제 꽃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 공방은 이제 흰색과 갈색, 연한 갈색 그 두 톤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 좀 색깔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라든지 로고라든지 뭐 또 포장지라든지 모든 걸 이제 같은 뭐 색깔 또는 톤으로 맞추고 싶은데 네. 어떤 색이 좋을지, 또 아니면 또 이 지금 이 색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지금 흰색 바탕에 연한 갈색으로 뭐 배경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저는 바탕이 흰색인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공방이시다 보니까 여러 색을 다룰 수 있으니까 스케치북처럼 바탕이 흰색인 건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좀 사실 흔하잖아요. 연한 그렇죠. 갈색은 눈에 띄는 색도 아니거든요. 사실 편안함을 더 강조하는 색이라서 눈에 띄지가 않으니까 네. 오히려 흰색은 좋지만 그 안에 이제 알록달록하게 뭐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냥 좋아하시는 색 하나 있잖아요. 네. 그걸 정하셔서 그 색을 좀 밀어보시는 건 어떨지. 그러니까 막 밖에다가 진열해 놓는 상품들도 좀 그런 색깔 위주로 걸어 놓으면은 실제로 그런 것만 하는 데는 아니지만 일단 눈길을 끌잖아요. 음, 예를 들면 초록색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간판을 초록색으로 하시고 초록색으로 이제 만들어진 상품들을 앞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음. 저는 이제 좁은 골목 안에 있거든요. 원래 제가 좋아하는 색은 이제 아주 아쿠아 블루, 그렇게 아주 새파란 그런 바다나 하늘을 연상하는 색을 좋아하는데, 좁은 골목 안에 또 이 골목이 워낙 칙칙하다 보니까 그 색하고 너무 생뚱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가게만 튀겠다. 너무 그럴까요? 좋은데요? 오히려 지나가다가 여긴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음, 혼자 혼자 화나지? 그래서 오히려 길 가다가 한번 보고 저도 공방 좋아해서 가서 그림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음. 공방은 저도 인터넷 뒤지거나 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많이 보다 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솔직히 아쿠아블루로 해놓는다고 사람들이 어머 아쿠아블루 상품만 만드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눈길을 한번 끌면 되는 거예요. 음. 컬러는 지나가던 사람 눈길만 잡으면 돼요. 네, 여기 우리 김영숙 선생님이 상품이 알록달록하면 어떨까 했는데, 상품은 사실 알록달록해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안을 들여다 보시고, 네, 좋다고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데 바깥 부분을 좀 더 저는 이제 정말 아까 우리 강사님 말씀대로 정말 아쿠아 블루로 확 해버릴까 그 네. 색깔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서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아쿠아 블루.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사실 공방이시니까 어떤 색도 상관없는데 오히려 네. 골목이 칙칙하니까 아쿠아블루가 굉장히 시각을 잡아 끄는 그런 색이거든요. 그래서 음. 오히려 약간 도심 속에 힐링하는 스파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저는 방금 하시는 그 생각이 정말 옳은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제가 요번 가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네. 하고 고맙습니다. 꼭 사진 올려주세요. 저 네네네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영수님께서 하신 질문이신데 상품이 알록달록하면 진열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상품이 알록달록하면 배경은 무조건 무채색으로 가야 됩니다. 블랙, 회색, 그리고 화이트 이 세 가지만 중요해요. 근데 상품의 색을 제일 잘 보여주는 거는 의외로 그레이거든요. 근데 그레이로 한다는 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색이 제일 잘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했을 때 고객이 이 눈길을 끄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저는 상품이 알록달록하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상품 색깔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진열하세요. 빨강이면 빨강, 초록이면 초록, 그레이면 그레이 이렇게 묶어서 진열해 보세요. 저는 집에 있는 책장도 책이 많은데 책을 키 높이대로 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 페이지끼리 이렇게 묶어서 놓고 초록은 초록끼리 묶어서 놓으니까 오히려 한눈에 보기 좋고 뒤에가 벽이 알록달록하지 않으니까 강의할 때도 배경이 어지럽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품이 알록달록하면 최대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진열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빨주노초 파란 버쳐 하면은 이게 그것 때문에 귀여워서 한 번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또 질문하실 분, 여러분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분 없나요? 자기 점포 질문하셔도 되고 음식 뭐 카페도 괜찮고 질문 자유롭게 해주세요. 제가 또 카페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카페는 맨날 생각한답니다. 저를 외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얼굴 보고 와야지 저도 안 외로운데 지금 화면과 저 둘만 있어요. 너무 외롭습니다. 제가 누구를 지정해야만 할까요?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어머, 네. 점포 앞 데크가 갈색이시라고요? 네네. 네, 갈색이신데요. 상, 상품은 근데 어떤 상품이세요? 김영숙님? 타올이에요? 잠깐만요. 김영숙님, 제가 음소거 해제를 하셔야겠다. 말씀을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저희 감사합니다. 사무실이 그 앞에 데크가 갈색인데, 네, 네, 옆에 이제 기와도 있고 뭐 한옥이 있어서 이제 그리 연결을 시켰는데 너무 칙칙한 거예요. 네. 그래, 이번에 이제 선생님 강의 듣고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저기 타월 가게 앞에 데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색깔로 좀 바꾸면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타올이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타올도. 네네. 타올을 하얀색만 놓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을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예쁘게 색깔별로 진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이 네. 칙칙하다고 하시니까 전 오히려 데크 색깔은 네. 블랙을 약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왜냐면 블랙이 네.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네네. 위에 얹어지는 상품을 강렬하게 보이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알록달록할수록 밑에 색이 어두울수록 위에 상품이 돋보이거든요. 아, 화이트보다는 네네. 바깥에 데크도 검정색이 괜찮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 오히려 상품이 너무 돋보이게 돼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화이트나 이런 평범한 타올 색깔보다는 조금 재밌는 색깔들을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무지개처럼 전진 배치하시고 데크 색깔은 어둡게 하시면은 옆에 한옥도 원래 기와가 블랙이다 보니까 연결이 잘 네. 되면서도 눈에 많이 띌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실까요?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이 고픕니다. 나 이현주님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현주님, 그쵸? 제가 다 보고 있답니다. 앞에 지금 계시는 안녕하십니까? 앞에 계시는 우리 이모님께서 말씀을 거셔가지고 아, 네네. 네, 매장이 오픈 매장입니다. 그래서 네. 딴 게 아니고 그러면 질문을 하라고 하시니까 매장보다 만약에 이제 사람이 뭐 옷을 입거나 뭐 화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헤어스타일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런 분들은 이런 컬러가 더 돋보이겠다.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겠다. 뭐 이런 무슨 이제 공식이라 그래야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팁이 그러니까 있으면. 어떤 거냐면 저도 강의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오늘은 이제 제가 저만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화장이 연하지만 제가 실제로 강의를 나갈 때는 레드립을 바르고 나요. 새빨간 레드립. 왜냐면 강의할 때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 나한테 시선이 몰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레드가 색이 굉장히 아까 강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면적이 제가 원피스를 레드를 안 입은 이유가 뭘까요? 너무 면적이 많아지면 정신이 사나워져요. 근데 적은 면적의 포인트로 들어가면 시선이 그로 딱 집중이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 고객을 대면하시는 분들 중에는 레드립을 바르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서비스 직종에. 왜? 고객의 시선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각각의 개별적으로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깔을 알고 싶으면 요즘 유행하는 퍼스널 컬러라고 해서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을 인터넷으로 자가 진단해서 찾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보시고 아 나는 조금 노란기가 있는 게 어울린다. 파란기가 있는 게 어울린다를 보시고 그 정도만 나누셔도 진짜 잘 어울려요. 저 같은 경우 왜 파란색을 입었겠습니까? 제가 파란기가 있는 게 잘 어울려서 제가 파란색을 입은 건데 이제 노란기가 있는 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머리도 노란기가 있게 연색하시면 훨씬 얼굴이 잘 보이거든요. 이 두 가지만 구분하셔도 정말 얼굴이 돋보인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돋보이게 하고 싶으면 강렬한 레드로 입술을 바르면 그러니까 적은 면적의 포인트를 주면 좋다. 근데 만약 남성분들은 립스틱 안 바르시잖아요. 그럴 때는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정장 옷을 입으실 때 행커칩을 강렬한 색깔을 꼽는다든지 아니면 스카프를 두르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시선을 가져요. 아니시면 제 지인 중에 성우가 있는데 그 성우가 합격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그니처 컬러를 레드로 정한 거예요. 자기는 재밌고 엔터테이너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 레드로 정하고 그 친구 눈이 굉장히 좋거든요. 빨간 뿔테를 쓰고 왔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실제로 면접 순위 등이 면접 보기 전에 원래 10등이었어요. 근데 7등까지 해야지 합격하는 거였는데 그 친구가 면접 때 순서 바꾸고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성우조차도 목소리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에 뽑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라서 내가 저 사람이 저런 이미지가 좋아라고 하면 뽑히게 된다. 생각보다 컬러의 영향이 면접에도 영향을 많이 주죠. 도움이 되셨나요? 네. 또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실까요?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 질문을 요청할까? 이 귀여운 윤상우님 누구시죠? 이 물개 윤상우님 누구시죠? 윤상우님 누구세요? 혹시 음소거 해제 요청해도 될까요? 하고 계세요? 저에게 질문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니면 제가 컬러 마케팅 제 제자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 얘기 좀 더 드릴까요? 제 제자 중에 컬러 마케팅을 배워서 잘 쓰고 계신 분 중 하나가 쇼호스트예요. 현대 모바일 쇼호스트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컬러로 뭔가 자기 어필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배우러 오셨거든요. 쇼호스트가 되기 전에. 근데 쇼호스트가 지금 되신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물건을 파실 때 이제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물건을 파실 때
나 컬러 배운 사람인데 여러분 이건 쿨톤이신 분이 사시면 어울리시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서 파는데 저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컬러 마케팅은 꼭 누군가 자격이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컬러를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적용해서. 우리가 물건 파실 때 다 그러잖아요. 얼굴이랑 잘 어울려요. 뭐 빛이 낯빛이 좋아 보여요. 이런 말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미 컬러를 너무 사람한테 적용해서 잘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 점포에 통일을 시켜서 만들자. 우리 점포 이름, 뭐 로고, 간판, 실내 벽 색깔 이런 거죠. 근데 자꾸 분위기를 바꾸시고 싶다고 하셔서 제일 먼저 시도하시는 게 뭐냐면 벽을 자꾸 색을 칠하세요. 벽면 색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퍼플섬 신안처럼 돼요. 그러니까 벽면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점포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색깔로 다른 사람 인상에 강렬히 남길 것인가. 근데 그거를 벽면 색깔 하나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레드림 얘기한 것처럼 아주 적은 포인트에 색이 들어갔는데 그게 그 사람의 뇌리에 계속 남을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하다. 오히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상품,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지 색이 먼저가 아니에요. 정체성을 정하고 나면 색은 절로 따라와요. 왜냐하면 귀여운 색깔 치면 인터넷에 다 나와요. 그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정체성이 없다? 그냥 그때그때 나의 기분과 필링대로 색을 고른다? 이게 더 위험해요. 여러분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너무 서럽네요. 여러분 저에게 응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질문 좀 해주세요. 한 분씩 해야겠다. 이윤혜님. 잠시만요. 음소거 해제를 안 하셔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숲속에다가 저기 해방타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해방타운에는 전부 다 숲속이라서 초록색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집 색깔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편안하고 조화롭게 보일까요? 초록색하고. 편안하고 조화롭게 보이시는 게 목표이신 거죠? 예예. 잠시만요. 편안하고 조화로운 것보다 저는 당장에 혹시 어떤 고객들이 주 타겟이세요? 고객이 타겟이 아니고 제가 가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아, 힐링하러 가는 곳인데. 힐링하는 거 하러 곳이요? 네, 예. 고객은 아니고 아, 제가 저기 제 남편이랑 힐링하러 가는 곳인데 거기는 저기 주말 농장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대문은 어떻게 대문에서 저기 200m 길가에서 200m 밑으로 내려와야만 이 집이 있는데 대문은 어떤 색으로 하면 좋겠고 또 밑에 건물을 집 안에 건물을 어떤 색으로 칠하면은 좋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색깔을. 저는 그 어떤 색을 칠할지는 일단 차치하고 대문, 뭐 지붕, 집안 색깔을 약간 통일하셨으면 이거를 대문은 빨간색이 좋으니까 빨간색하고 안에는 하늘색이 좋으니까 하늘색하고 이게 통일감을 해치는 요소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빨간색으로 정하셨으면 대문은 진한 빨간색, 지붕은 좀 연한 빨간색, 안에는 약간 핑크색 가까운 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다 각각 다른 색깔이지만 통일감이 있어 보여요. 이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조언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컬러는 초록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 중에 하나가 노랑이랑 주황이에요. 노랑이랑 주황이요? 네네. 왜냐하면은 멀리서도 뭐 편안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지만 멀리서도 이렇게 대문이 눈에 딱 보이면은 초록색 ip사귀 사이에 노란색 꽃이 보일 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이 꽃처럼 보이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은 꽃에는 여러 색깔이 많잖아요. 뭐 보라색 꽃도 있고 노란색 꽃도 있고 빨간색 꽃도 있고 여러 꽃 색깔이 있지만 눈에 제일 주목성이 높은 색은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이나 주황색 계열이 멀리서도 대문이 되게 잘 보이시고 산뜻해 보이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록색 숲에 둘러싸이면 너무 색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주황색이나 노란색 계열로 하시고 대문은 가장 밝고 쨍한 걸로 하시고 이제 벽은 거의 흰색을 많이 타서 흰색기가 많지만 살짝 노랑이나 레드가 탄 정도? 그런 느낌만 주시고 이제 지붕 같은 경우는 대문이랑 비슷하게 가시면은 우리 집이 한 이 초록색 공간 안에 꽃처럼 보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음소거가 있었네요. 네. 그 지금 말이요.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저기 대문을 주황으로 하면은 지붕도 주황색으로 네네. 하고요. 저기 대문이 노란색이면은 그것도 저기 지붕도 노란색으로 하고 네네. 그러면 안에 그거는 저기 색깔은 안에 벽면 색깔은 어떤 색으로 하면 좋겠어요? 만일 노란색이면 노란색에다 음. 흰색을 많이 타버리면 약간 아이보리나 크림색이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벽면색은 화이트에 가까워지는 색으로 하시는 게 아,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벽 색깔이 진하면은 쉽게 질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올드해 보이기 쉬워서 벽색은 느낌만 노랑이면 노랑 느낌만 주는 아이보리나 그렇게 하고 아니 많이 주황색이면 약간 살구색 이런 예, 식으로 예. 하시는 게 통일감 있고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안 계신가요?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아까 그분 정답 맞추신 분 최재훈 님인가요? 어디 계시죠? 최재훈 님. 최재훈 님 한번 말씀 나가셨나요 혹시? 최재훈 님. 최재훈 님 제가 아까 뭐지? 그거 점포 진단 쏘기로 하였는데 혹시 지금 간이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재훈 님? 아니 김영숙 님이었구나. 죄송해요. 김영숙 님이셨네요. 아까 말씀하신 김영숙 님은 저한테 죄송해요. 김영숙 님은 저한테 메일로 남겨주세요. 저 여기 남겨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메일을 좀 남겨주세요. 네. 다른 분들 중에 질문이 없으세요? 네. 네. 최재훈님? 네. 최재훈님 혹시 그럼 여기다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지금? 목소리는 안 나오셔도 되는데 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제가 공유하고 컨설팅 해드릴게요. 네, 남겨주세요. 또 남겨주실 동안 메일 말고 지금 여기다가 의뢰하실 내용을 좀 남겨주세요. 지금 여기 채팅창에. 최재현님. 제가 이거 남기시는 동안 제가 어떻게 컬러를 접하게 되고 지금까지 컬러를 어떻게 사용해서 영향을 이제 끼치는 삶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얼마나 컬러 전도사가 왜 됐는지. 저는 아까 방송을 했던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까 코디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옷을 바꾸고 의상을 바꿔 입어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저 비용으로 화면에도 예뻐 보이고 이제 예뻐 보일 수가 있나, 어필될 수가 있나. 전 항상 PD한테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 입장이니까 적은 비용으로 어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공부를 이미지 메이킹을 하다 보니까 제가 퍼스널 컬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마다 어울리는 색깔이 있다. 그래서 어머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이제 빠져들게 된 거죠. 실제로 제가 아까 파란 톤이 어울린다 했잖아요. 파란 톤 입고 가면 합격해요. 근데 제가 제일 안 어울리는 게 주황 톤이거든요. 주황색을 입고 가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화면에도 제가 나이 들어 보이고 지금처럼 항상 화면을 단독샷을 받아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제가 주황색 입으면 떨어지고 파란색 입으면 붙어요. 이거 약간 무당 사기 같은 얘기지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옷을 안 입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컬러의 힘을 믿어가지고 방송을 할 때 저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었는데 실제로 PD님들이 제가 이런 파란색이나 블랙 가까운 톤을 입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좀 칙칙하잖아요. 다 이제 아나운서나 리포터 애들은 밝은 색만 입는데. 근데 제가 그 네이비색 옷을 입었을 때 비웃으셨거든요. 막 군인같이 생겼다고. 근데 화면이 나왔거든요.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PD님이 전화 왔어요. 너 이쁘게 생겼더라?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실제로 보는 사람인데도 화면에 제가 너무 다르게 나와요. 요즘에 언택트해서 비대면으로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때 컬러가 더 활용이 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보는 것보다 카메라는 컬러 왜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피부와 이게 안 어울리면 더 얼굴이 누렇게 떠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어울리면 더 찰떡으로 예쁘게 보이게 하는 마력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더욱더 약간 컬러에 대해서 신봉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원에 가서 이제 컬러를 배우게 됐는데 컬러의 세계가 무지장 넓더만요. 페인트 회사 다니는 지인도 있고 뭐 건축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교수님은 뭐 LG 옛날에 디자인 팀장이셨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컬러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아 이게 사람 하나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브랜드, 기업,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그래서 난 이거를 본격적으로 더 많이 알리고 싶다라고 해서 컬러 마케팅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잘 돼요. 왜? 그때부터 사람들이 가장 트렌드하다고 생각하는 건 컬러를 바꾸는 걸 트렌드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컬러 마케팅이라는 게 처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게 뭐야? 컬러 마케팅?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데 요즘에는 반응이 달라요. 확실히 컬러가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걸 적극적으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더 연락이 많이 오는 제가 아까도 잠깐 뭐 다른 분들이 말씀을 했지만 정말 옛날에 올렸던 자료를 보고 지금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많으신 거예요. 컬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여러분들도 컬러 하나만 바꿔서 사무실이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동네에는 나같이 이렇게 옷을 바꿔 입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최지은님 상호랑 컬러 사무실 톤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사무실은 어떤 색이고 어떤 분위기를 내고 싶으신지 간단하게 여기 올려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무실은 회색빛이나 화이트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들뜨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하는 들뜨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차분하고 일을 할 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무채색 계열로 하는 게 이제 룰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분이 방방 뜨면 안 되니까. 아까 패스트푸드 제가 레드 계열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레드 계열로 하면은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레드 계열 안에 있는 방에 이렇게 10분 동안 있게 하고 파란색 계열 안에 있는 방에 10분 동안 앉게 했는데 너가 스스로 10분이 됐다고 생각하면 뛰쳐나와라 라고 했을 때 레드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빨리 뛰쳐나왔어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대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카는 레드 계열로 많이 하시죠. 더 속도도 빨라 보이는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파란색 반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차분했다고 해요. 기분이. 그럼 뭐다? 조금 애를 아이방이나 이런 데 적용할 때도 우리 아이가 더 밝고 방방 떴으면 좋겠다면은 조금 레드 계열로 많이 방의 분위기 배치해 주시고 아이가 좀 캄다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블루 계열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들 방을 꾸미는데 보면은 그래서 뭐 애들 머리가 좋아지게 하는 색깔에서 하면은 블루 이런 거 많이 하는 이유가 책상에 좀 앉아 있으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지금 베이지 회색 톤이신데 사무실 컬러 톤을 바꾸고 싶다고요.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는 이게 이거를 딱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왜 바꾸고 싶은지 이게 또 이유가 있거든요. 최지은 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아직 안 해주셔서 다른 분들은 혹시 더 질문 없으실까요? 저는 저만의
시그니처 컬러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루예요. 블루. 시원해 보이고 아주 강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 지금처럼 이런 블루를 좋아합니다. 청보라색 가까운 블루. 근데 이 블루를 자주 쓰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자주 쓰지 못할까요? 뒤에 크로마키판이라고 있거든요. 배경 바꾸는. 크로마키판이 이런 저랑 똑같은 블루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블루는 항상 크로마키판이 어떤 색인지 체크한 다음에 입어요. 여러분 질문 안 해주시면 수업이 끝나게 된답니다. 컬러 마케팅 잘한 기업 사례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애플 말고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브랜드가. 요즘 잘하고 있어요. 어딜까요? 삼성이에요. 삼성이 갑자기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하냐? 요즘은 최근에 저도 이 핸드폰이지만 폴드 있죠? 이런 Z 플립. 폴드폰을 내면서 색깔을 여러 개 냈는데 그 색깔이 너무나 요즘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여러분 한번 삼성 Z 플립 쳐보셔서 색깔 한번 쭉 보세요. 굉장히 연한 아이보리 같은 색이랑 라벤더 색 같이 연한 연보라랑 그 다음에 뭐 그린, 핑크 이렇게 냈는데 절대 이름을 아이보리, 연핑크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연보라 이러면 요즘 사람들 안 사요. 뭐 라벤더라는 둥, 퍼플이라는 둥, 뭐 크림색 이렇게 해야 사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실제로 저를 주로 인터뷰하는 분들이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한테 이번에 Z 플립 색깔 너무 잘 나왔다니까 다들 샀더라고요. 그 사람들마다 요즘 애들은 색깔이 예뻐? 그럼 나 사야지. 색깔 하나만으로도 그 구매 욕구가 끌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그거를 굉장히 못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인가 이름에 굉장히 공을 들이더라고요. 그냥 블루라고 하지 않고 코랄 블루라든지 코랄이 산호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호초가 푸른빛도 있고 약간 살구색빛도 있잖아요. 코랄 블루라든지 이런 식으로 장명에 힘을 실게 돼요. 옛날에는 그냥 그린, 블루 이렇게만 냈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삼성도 애플이 잘 나가는 비법을 알게 된 거죠. 평범하지 않은 색깔 고르기, 이름도 평범하지 않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크림이라든지 라벤더라든지 이런 이름 사용하기. 그 다음에 뭘까요? 스토리를 입히기.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같은. 그래서 삼성이 마케팅으로도 엄청 많이 써요. 귀여운 스토리 많이 써요. 레트로한 느낌 많이 써서 옛날에 플립 있었던 이런 폴드 있었던 시절에 그런 광고를 따라하게 만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삼성도 이미 애플의 비법을 알아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컬러 마케팅의 비법을. 그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대기업이 컬러 마케팅을 이렇게 잘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따라 하시면은 너무너무 매출에 영향을 주겠죠. 컬러 마케팅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쁜 게 아니라 무조건 매출로 연결돼야 됩니다. 매출로 연결되지 않은 거는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또 혹시 질문하실 분? 원용자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원용자님. 네, 음소 해제 요청할게요. 잠시만요. 말씀하시는데 지금 안 들리고 있어요. 음소거 좀 해제해 주세요. 나 신나게 말씀하시는데 들리지가 않아. 사무실 로고요. 어떤 업무를 하세요? 원영자님 저 목소리 듣고 싶다. 건축 설계요. 현재는 어떤 색깔 쓰고 계세요? 아까 베이지랑 회색톤 쓴다고 하셨죠? 건축 설계 하시면은 가장 많이 쓰시는 색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인 시그니처 건축 설계 색상 같은 거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로고 같은 거 지금 블루시죠? 로고 같은 거 하고 싶으시면
그냥 튀지 않고 무난하게 가고 싶다면 블랙 앤 화이트가 질리긴 해요. 튀지 않고 싶다, 영원히 오래가는 색깔로 결정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블랙 앤 화이트가 질립니다. 그래서 샤넬이란 고급 브랜드도 블랙 앤 화이트고, 여러 가지 고급 브랜드들이, 나이키 같은 브랜드도 블랙 앤 화이트고, 여러 가지 고급 브랜드들이 블랙 앤 화이트가 평범하지만 잃지 않고 있는 이유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블루를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니까 건축 설계하실 때 블루의 뜻 중에 하나가 신뢰감이 있고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아마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블루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톤이 진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라는 색상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까 그 블루 포인트에서 조금만 더 옆으로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하면서 블랙에다가 블루를 더 블랙을 더 블랙을 이렇게 막 넣어봤다가 화이트를 쪽쪽쪽 넣어봤다가 해서 조절을 해보시면, 오히려 그래서 건축 설계인데 큼직큼직한 건물을 많이 하신다 하면은 블랙에 가까워지는 게 좋죠. 웅장한 느낌을 주니까. 근데 만약 그보다 가볍고 귀여운 카페나 이런 거 건축 설계를 더 많이 하신다 그러시면 하늘색에 가까워질수록 밝은 게 더 귀엽죠. 그러니까 우리의 건축 설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 있는지가 느낌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전부 다 한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그냥 무난하게 블랙 앤 화이트가 제일 무난합니다. 제일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만약 로고가 블루이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는요. 튀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케아처럼 블루랑 가장 반대점에 있는 노랑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눈에 띄는 인테리어가 되겠죠? 그럼 팝하고 튀는데 그런 고객들만 이렇게 잘 끌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싫다, 무난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블루 안에서도 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에 가까워진다든지, 아니면 노랑을 쓰지만 노랑에서도 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화이트에 가까운 톤이라든지, 이렇게 오히려 많은 색을 쓰기보다는 톤 변화를 주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색상을 바꾸는 거, 빨강색에서 노란색, 노란색에서 초록색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톤을 더 나누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제가 파란색 입었으니까 제 폰도 파란 계열이죠. 이거 누가 봐도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파란색으로 보이지 않죠. 하늘색이고 저는 진한 파란색이죠. 이런 식으로 저를 상징하는 물건 하나하나에도 파랑을 넣는 거예요. 네네. 블루, 노랑, 톤 변화 좋죠. 그러니까 많은 색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약간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컬러를 하는 사람은 약간 저희 컬러 하시는 분들도 강박증이 있어요. 뭐냐면 로고에 빨주노초 하나 뭐 이걸 다 넣어야 돼요. 그걸 넣지 않으면 컬러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모든 컬러 하시는 분들, 소장님들 이게 보시면 다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우리가 컬러 한다고 해서 모든 색을 여기다 지금 로고에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보여주고 싶은 한 컬러의 느낌을 여기다 넣는 게 낫겠다. 저는 블루다. 지금 저는 컬러 마케팅 연구소 지금 제 자료를 보시면 밑에 쬐끄맣게 이게 쪼개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블루랑 보라 계열 보이시죠? 제가 옆에 밑에 조그맣게 컬러 마케팅 연구소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저도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톤만 나눈 거예요. 블루 계열에서. 왜 그러냐? 이 쪼개진 느낌은 제가 화장품 브랜딩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화장품 섀도우 쪼개진 느낌을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로고를 만들 때 뭐 레드 계열도 했고 뭐 브라운 계열도 했고 다 했지만 결국에 블루를 차용한 게 제가 주고 싶은 이미지가 이 블루 안에 있어서 신뢰감도 있으면서 보라색이 주는 신비롭고 독특하고 독창적인 이미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부드럽고 편한 이미지, 그리고 뷰티 브랜드, 이걸 한 번에 다 주고 싶어서 이렇게 블루 계열을 하면서 톤을 쪼개서 낸 거거든요. 한 톤으로. 제가 더 하고 싶으면은 빨주노초 파란 색깔 다 넣겠죠.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나밖에 생각을 못했던 거죠. 고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보라색이 와닿으신다고요? 네. 보라색이 요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사실
한정판 음료나 한정판 상품으로 만들기 굉장히 좋아요. 요즘 분들이 좋아해서. 근데 이거를 영속성이 있는 상품에다가 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컬러가 얼마나 사람들의 뭐 어떤 영향력 때문에 이미지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자면 어린아이 여자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 중에 하나가 핑크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드레스는 거의 다 핑크입니다. 근데 요즘 여자아이들은 핑크를 제일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맞춰보실 분.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색은 하늘색이에요. 왜 그럴까요? 겨울왕국 아세요? 레리코 레리코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거기서 엘사라는 여주인공이 하늘색 드레스를 입었어요. 여기에 인상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모든 여자 공주들은 하늘색 입습니다. 하늘색이 내 거야. 공주는 이제 하늘색이에요. 그만큼 한 애니메이션이나 한 영향력이 큰 문화가 오면은 아예 가버린다. 이미 그 의미가 바뀌어버린다. 이제 더 이상 핑크는 공주의 전유물이 아닌 거죠. 진짜 실제로 저도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은 공주 드레스 치면은 하늘색 엘사 드레스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쵸? 그만큼 여러분들이 컬러 마케팅을 잘하고 싶으시면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 고객들,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않으면 제일 쉬운 방법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관 검색어나 이미지로 본 사진이 쫙 나와요. 사진에서 쫙 보여지는 색들을 보면은 아, 요즘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인기 있는 카페, 울산 맛집, 울산 카페 치고 이미지 치면 쫙 나오는데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아, 요즘에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거 가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틈틈이 검색하시는 것만으로도 트렌드를 얻게 되세요. 내가 어떤 색을 우리 점포에 지정하려고 했을 때 내가 더 이상 새로운 색을 해야지라는 강박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색에서 시작하셔서 톤을 변화시키고 쪼개시는 게 제일 좋고 또 한 톤을 정했는데 이 톤으로만 쪼개면 너무 재미가 없다. 사실 안정적이니까 그럴 때는 파란색의 반대 보색을 생각하세요. 파란색의 반대는 주황, 뭐 빨간색의 반대는 초록. 이런 식으로 보색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눈에 띄는 디자인을 하실 수 있게 돼요. 네, 오늘 수업은 이제 더 질문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재밌게 들어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